여러분 안녕하세요. AOL 리스닝의 저자 남중희 선생입니다. 자, 오늘 레슨 3 세 번째 챕터에서는 리스닝을 할 때 역시 청해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바로 접속사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독해를 하거나 또는 듣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끊는다라고 하죠. 끊어 읽거나 또는 끊어 듣는다라고 하는데 이 끊어 읽거나 끊어 들을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뭐죠? 접속사 전에서 끊어 듣거나 읽어라 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만큼 리스닝에 있어서 이 접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접속사를 잘 이해하게 되면 문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문장 속에 있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티는 내지 않는 접속사, 품사가 접속사는 아니지만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잘 이해하면 영어 문장을 완벽하게 우리말처럼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치사가 문장 속에서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죠. 자, 어쨌든 이것은 문법적인 얘기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장을 들을 때 끊어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이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접속사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and나 뭐 but 같은 것들, 그죠? 아주 일반적인 접속사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선생님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될 접속사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접속사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또는 지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자, 우리가 주어를 잘 듣고 주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동사를 챙겨 듣고 또 주어를 듣거나 그 동사를 들을 때 이 수식어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것을 좀 더 길어진 문장일지라도 우리가 쉽게 우리말처럼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만 듣는다고 문장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동사 뒤에 어떤 요소들이 걸리게 되고 그 요소들이 바로 또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 뒤에 동사, 주어나 동사 뒤에 오는 이러한 요소들, 요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오는 요소들은 크게 두 가지죠. 명사와 뭐가 올까요? 명사 또는 뭐죠? 형용사가 옵니다. 이럴 때 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냥 형용사를 드러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명사절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명사절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고 이것이 또한 또 하나의 청의 실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듣느냐? 보통 이런 패턴을 띠게 되죠. 주어 동사가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접속사가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접속사는 뭐 할 수도 있죠?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렵게 만들어주는데 그리고 나서 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거나 또는 뭐죠? 동사만 온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덩어리는 이 접속사부터 주어 동사까지 하나의 청크, 덩어리로 듣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명사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사절에 대한 요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명사절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접속사는 뭐가 있는지 이해를 할 줄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명사절로 쓰이는 접속사는 뭐죠? that과 what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that과 what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거나 또는 뭐죠? 동사가 오고. that이 올 땐 동사가 올 수는 없죠. 반드시 주어 동사가 와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뭐죠? if나 whether가 또 올 수 있습니다. if나 whether는 뜻이 뭐죠?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오면 주어 동사가 오거나 또는 뭐죠? 동사가 올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오는 그러한 명사절의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죠? 바로 의문사절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의문사절은 WH로 시작하는 절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 뒤에 주어 동사가 오거나 또는 동사가 와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는 그러한 것이 의문사 뒤에 뭘 붙인 거? ever를 붙인 형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주어 동사가 오거나 또는 동사가 오는 형태. 이것은 뜻이 뭐가 되죠? 인지 아닌지의 뜻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개를 선생님이 나열하고 보니까 어때요?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죠. 어디서 조금 봤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우리 첫 시간에 주어에 대한 학습할 때 주어로 쓰이는 요소들 중에 일부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what이 보이고 whether가 보이고 의문사절, 의문사 플러스 ever가 보이죠. 그렇죠. 명사절 자체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명사절이 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that이나 if가 주어로 되는 절은 없어요.
그래서 이 명사절 중에서 that과 if를 제외한 것이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고요.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때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모든 명사가 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을 때는 that이 나와서 뭐뭐한 것, 그 다음에 이번에 if나 whether 걸 때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파악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의문사절은 말 그대로 의문사 그대로 하면 되겠죠. 언제 또는 누가 뭐뭐 하는지 이런 의미로 파악하면 되겠죠. 언제는 when이 오거나 누가는 who 같은 것들이 올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ever. 언제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언제 맞네요.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ever나 이것이 올 때는 이거는 뭐야? 왜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 됐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할지라도죠. 할지라도. 할지라도. 알겠죠? 할지라도. 그래서 할지라도 이런 의미로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whoever가 오게 되면 뭐예요? 누가 뭐뭐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할지라도가 아닌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든지잖아. 든지. 미안합니다. 든지. 그죠? 든지. 그러면 whoever 하면 뭐야? 누구든지. whatever 하면 뭐죠? 무엇이든지. whichever 하면 뭐야? 어떤 것이든지.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ever가 들어가는 형태들이 또 리스닝을 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러한 빈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조는 아까 어떻게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주어 동사가 오고 그 뒤에 이렇게 걸렸을 때 주어 동사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듣고 또 이 뒤에 나오는 이 덩어리를 또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듣는 연습을 해주면 우리가 명사절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뭘까요? 부사절이 되겠죠. 부사절은요, 여러분들 보통 부사절하고 물어보면 부사절이 뭐니? 라고 할 때 부사절에서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사절은요,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사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요, 시간, 이유, 장소, 방법, 양태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포함한 절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 다음에 방법, 양태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포함한 절.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하면 뭐가 있어요? when, as, until 이런 것들이 있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가 있죠? because라든가 또는 since, as 같은 것들이 있고, 장소는 뭐가 있죠? when이나 또는 where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간, 이유, 장소, 방법. 방법 같은 경우는 뭐죠? the way, how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 이유, 장소, 방법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접속사를 품은 절. 이것을 우리가 뭐로 이해하면 됩니까? 바로 부사절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돼요. 그럼 부사절은 우리가 리스닝을 할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부사절은요, 크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부사절의 패턴은요, 부사절의 패턴입니다. 부사절은 우리가 리스닝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부사절은 접속사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뭐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옵니다. 요것으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문장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문장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완벽한 부사절의 이해입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들었으면 또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꼭 있으니까 요거와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또 거꾸로도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올 수 있냐면 주어 동사가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접속사 또 주어 동사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접속사가 뒤에 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해해주면 되거든. 근데 요것보다는 이렇게 접속사가 앞에 왔을 때 이 접속사 주어 동사를 듣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끝까지 챙겨들어서 하나의 세트로 이해하는 것. 요게 바로 이 부사절의 가장 중요한 청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사절을 익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죠? 동격절입니다. 동격절은요,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 사실은 명사절에 속합니다. 근데 동격절을 따로 분리한 이유는 동격절에 대해서 이것이 명사절이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동격절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이해를 하라는 측면에서 이 동격절을 분리시킨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격이나 동격절은요, 같은 개념이죠. 설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격은요, 뭐뭐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거나 또는 뭐예요? 설명이에요. 부가 설명. 부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또는 뭐죠? 뭐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격은 문장에 여러 군데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위치가 주어 뒤에 와요. 주어 뒤에 이렇게 동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격 뒤에 이렇게 뭐가 이어져요? 동사로 이어집니다. 이때 이 동격은 어떤 개념이죠? 이 주어를 뭐 해주는 거야? 설명하는 개념이 강해요. 이 주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주어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동사로 연결되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동격이고요. 두 번째 동격은 어디에 올 수 있냐면 주어 뒤에 대시 와서 오거나 또는 주어 동사 뒤에 오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명사를 꾸며준다라기보다는 명사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또 동격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격하면 대절을 얘기하죠. 이렇게 동격이 두 군데 위치하면서 앞에 있는 주어와 뭐의 관계를 가지죠? 뭐뭐라는 이라는 의미의 관계를 가지게 돼요. 따라서 뭐뭐라는 주어는 동사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주어 동사라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주어 뒤에 콤마로 오는 그러한 동격은요. 주어를 설명해주는 요소로서의 동격이고요. 주어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일 때 주어를 꾸며주는. 여러분들 예문에서 보면 첫 번째 예문 The Jurassic Park 하고 콤마하고 나오는 그 동격 있죠? 그 동격이 바로 뭐예요? 이 설명적 개념의 동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라는 이란의 동격은 that을 쓰게 돼 있어요. that을.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문이 바로 the fact that 하고 들어가는 게 바로 뭐야? that 이하라는 사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문장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격을 파악할 때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명적 개념, 그리고 위치. 주어 뒤에 오거나 또는 명사 뒤에 오는 경우. 또 하나는 that으로서 연결시켜주는 경우. 따라서 이것도 주어 뒤에 와서 that으로 연결해주거나 또는 명사 뒤에 와서 that으로 연결해주면서 이럴 때의 뜻은 뭐뭐라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 것이 우리가 청해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동격 구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명사절, 부사절, 그리고 동격절에 대한 청해 훈련을 마치도록 할게요.